오프닝 인트로. 안녕하세요. 모닝뉴스의 DJ 핫바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8일 수요일이에요. 어제가 세인트 패트릭 데이였죠? 아일랜드에서는 초록색 맥주를 마시며 축제를 즐겼을 텐데요. 월스트리트도 녹색 넥타이 대신 녹색 화살표로 축하를 했습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거대한 암흑 속에서도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진짜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연준 FOMC 금리 결정, 점도표도 나오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도 있는 날이에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넘긴 상황에서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시장의 방향이 오늘 밤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볼게요. 섹션 1. 미국 증시 종합. 먼저 어젯밤 미국 증시 종합입니다. 세인트 패트릭 데이 랠리라고 부를 만한 하루였어요. S&P 500은 0.25% 올라 6,71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컴포지트가 0.47% 상승해서 22,479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는 소폭 47포인트 올라 46,993에 장을 닫았어요. 이게 왜 의미 있냐면요. 3주 연속 하락 후 이틀 연속 반등이거든요. 이란 전쟁 격화로 3월 초에 증시가 2026년 저점까지 빠졌었잖아요. 거기서 반등하고 있다는 건 시장이 전쟁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 AI 관련 종목들이 다시 모멘텀을 찾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들도 올랐는데 유가가 잠깐 고점에서 숨 고르기를 한 덕분이에요. 다만 장마감 후 선물은 소폭 빠졌습니다. S&P 500 선물과 나스닥 100 선물 모두 0.1% 이상 하락.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향성 없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션 2. 이란 전쟁과 유가 위기. 호르무즈의 병목. 브렌트유가 어제 배럴당 103.42달러로 마감했어요. 하루에 3.2% 급등한 겁니다. WTI도 96달러 근처까지 올랐고요. 3월 한 달 동안만 유가가 약 40% 폭등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수준이에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운송의 약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한테 군함 보내서 유조선 호위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동맹국들이 꽤 소극적입니다. 심지어 중국에까지 군함 파견을 요청했어요. 미국 혼자서는 이 넓은 해역을 다 커버하기 어렵거든요. 전장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 이란 드론 공격이 있었고 한때 아랍에미리트 영공이 폐쇄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아부다비에서는 이란 미사일이 민간 차량을 타격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영토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항공모함 3척, 조지 워싱턴, 링컨 그리고 조지 H.W. 부시호를 중동에 전개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섹션 3. FOMC 결정 D-Day. 올해 가장 중요한 금리회의.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벤트, 연준 FOMC 금리 결정이 오늘 발표됩니다. 이틀간의 회의 중 마지막 날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은 새벽 3시 30분이에요. 시장 예상은 매우 명확합니다. 98%의 확률로 금리 동결, 현재 연방기금 금리 3.75%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에요. 사실 금리 동결 자체는 이제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둘째, 경제 전망 요약, 서머리 오브 이코노믹 프로젝션이에요. 여기서 GDP 성장률 전망, 실업률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유가 100달러 상황이 반영되었을 텐데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은 상향 조정했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공식화되는 거예요. 셋째, 파월 의장의 어조입니다. 호키시 홀드, 즉 금리는 유지하되 매파적 어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핵심 질문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지일 거예요. 섹션 4. 금 5,000달러 시대 개막. 금이 5,000달러를 넘은 건 정말 상징적이에요. 코로나 때 2,000달러 돌파하는데 20년 걸렸는데 거기서 5,000달러까지 오는데 6년밖에 안 걸렸어요. 올해 초만 해도 4,000달러대 초반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000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세 가지가 금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어요. 첫째,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둘째, 유가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셋째, 연준의 금리 인하 불투명성, 여기에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FOMC 결과에 따라 금 가격이 또 한 번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점도표에서 인하 전망이 후퇴하더라도 금은 안전자산 수요 덕분에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섹션 5. 한국 시장, 반도체의 힘. 특히 반도체 섹터가 눈에 띄어요. SK 하이닉스가 주당 100만 원을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웠고 삼성전자도 20만 원에 근접하면서 반도체주가 시장 전체를 견인했습니다. AI 수요가 워낙 강하니까 전쟁이든 뭐든 반도체 수요는 꺾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예요. 반면 코스닥은 0.12% 소폭 하락,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몰리고 중소형주는 소외되는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외국인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490원으로 시작했어요. 전일 대비 7.5원 하락, 한때 1,500원을 넘었다가 좀 진정된 건데
여전히 불안한 수준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한 환율 압력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니까 유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달러 수요가 늘어나서 환율이 밀리거든요. 크립토 시장은 어제 꽤 드라마틱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75,8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6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2월 저점인 약 61,000달러에서 거의 25% 반등한 거예요. 하지만 이 랠리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파생상품 주도 랠리였거든요. 숏 포지션, 즉 하락에 베팅한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건데 현물 매수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방 되돌렸습니다. 현재 73,7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2,243달러로 약 7% 급등, 리플은 1.47달러로 3.8% 올랐고요. 솔라나도 가장 깔끔한 회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전체 크립토 시장이 3.6%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도 회복 중입니다. 오늘 FOMC 결과가 크립토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점도표에서 연내인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비트코인 75,000달러 재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확실한 돌파가 나오면 8만 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섹션 7 글로벌 뉴스 브리핑. 글로벌 뉴스 빠르게 짚어볼게요. 일본 니케이 225는 보합 53,700포인트에 마감했고 토픽스는 0.45% 올랐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혼조세, 홍콩 항생은 소폭 상승, 상해종합은 소폭 하락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추가 소식, 일부 해운사들이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는 루트로 전환하고 있어요. 운송 기간이 2에서 3주 늘어나면서 물류 비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가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섹션 8 주간 포커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테마를 하나 짚어볼게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그 조건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어요. 블랙록 투자전략연구소에서도 중동 갈등과 에너지 쇼크의 장기 영향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비교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도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었죠.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태양광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도 있지만 유가 100달러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어떤 경제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FOMC 경제 전망에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섹션 9 오늘의 관전 포인트. 첫째, FOMC 금리 결정과 점도표,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에요. 점도표에서 올해 인하 횟수가 몇 번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가 오늘 밤의 핵심입니다. 둘째, 유가 방향, 브렌트유 103달러,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함대가 구성되면 조정 가능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110달러 돌파도 가능합니다. 셋째, 비트코인 75,000달러, 어제 한번 넘었다 밀렸는데 FOMC 이후 재도전이 나올지 주목하세요. 현물 매수를 동반한 진정한 돌파가 나온다면 8만 달러까지 열릴 수 있어요. 이번 주 남은 일정도 체크해둘게요. 오늘 FOMC 결정이 가장 큰 이벤트이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나옵니다. 금요일에는 유로존 소비자신 레지수 예비치가 발표돼요. FOMC 이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목요일, 금요일 장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특히 점도표에서 연내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할 거고 그 여파가 주식과 크립토로 퍼질 겁니다. 이란 전쟁 쪽에서는 이번 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 나오느냐가 유가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자, 가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석유 물량은 하루에 대략 몇 배럴일까요? 첫째, 약 500만 배럴. 둘째, 약 1700만 배럴. 셋째, 약 3000만 배럴. 정답은 둘째, 약 1700만 배럴이에요.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해협 하나가 막히니까 유가가 이렇게 날뛰는 거예요. 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대목이죠. 마무리, 엔딩 멘트. 더 자세한 상황 분석은 쟁진영 캄에서 확인하시고요. 유튜브 업다운 대박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DJ 핫바이였습니다. 멋진 수요일 되세요. 보너스 주간 일정 체크. 이번 주 남은 일정도 체크해둘게요. 오늘 FOMC 결정이 가장 큰 이벤트이고요. 목요일에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기존 주택 매매 지표가 나옵니다. 금요일에는 유로존 소비자신 레지수 예비치가 발표돼요. 이란 전쟁 쪽에서는 이번 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 나오느냐가 유가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퀴즈 코너 핫바이의 오늘의 퀴즈. 자, 가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석유 물량은 하루에 대략 몇 배럴일까요? 첫째, 약 500만 배럴. 둘째, 약 1700만 배럴. 셋째, 약 3000만 배럴. 이 밤이 너무 길어서 주파수를 돌려봐도 전부 다 너로 들려 첫눈 내리는 이 밤에 다이얼을 돌려 너에게 떨리는 손끝 하나로 안녕
가득해 번지는 이